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의정부시 하수 처리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의정부시가 노후된 하수 처리장을 전면 재건축하겠다며 2천억 원이 넘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요. 수도 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의정부시는 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이 과정에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두 분 나오셨는데요. 김윤용 경기북부 공동포럼 상임 대표님 그리고 최승환 정의당 의정부시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정부시 공공하수 처리장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의정부시 공공하수 처리장 어떤 곳인가요? 네, 일단 우리 의정부 장암에 있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네. 소개에 앞서서 먼저 필요성 또 가치에 대한 잠깐 먼저 설명을 네.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의정부 시민들이 매일매일 쓰는 모든 물이 이 하수 처리 시설로 들어가서 하루에 20만 톤을 매일 들어오는 물을 각 공정을 통해서 정화를 해서 네. 다시금 하천으로 내려보내고 제2용수로 이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이 하수 처리 시설이 중단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네. 공공재이면서 네. 필수재이고 무중단 네.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정부 장암 공공하수 처리 시설 우리 재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차 처리장이 1987년도 4만 톤, 1일 4만 톤 처리 규모로 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 2처리장이 1995년 네. 하루에 8만 7천 톤 규모로 네. 처리할 수 있도록 설립이 됐고 3처리장이 2003년도에 하루에 7만 3천 톤 정도 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립이 돼서 현재 1, 2, 3처리장이 하루에 20만 톤을 20만 톤. 매일 정화하면서 이렇게 네.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안에는 특별히 2009년도에 이 처리의 주처리 공정인 고도 처리 공법을 전면 교체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2013년도에 2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총인 처리 시설을 전면 교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님, 이게 노후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그럼 노후가 된 건가요? 지금 환경부에서 예.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의정부 시에서 예. 지금 재건설에 대한 부분을 결론을 내리고 네. 지금 민간 투자 제한 사업으로 진행을 지금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근거가 바로 여기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에서 네. 2019년 12월에 네. 공공하수 처리시설 노후화 실태 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 연구의 결론을 네. 가지고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1, 2, 3 처리장 전반적으로 노후됐다라는 네. 것을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정부시에서 낸 자료만 가지고 지금 평가를 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낸 두 개의 자료인데 그 자료에 이미 노후화가 됐다라는 평가를 자체 평가를 하고 그리고 환경부에 이걸 제출해서 이 조사 연구에 노후화 결론으로 또 재건설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수 처리장이 노후됐고 의정부시에서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 입장을 한번 전화 인터뷰로 담아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은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네네. 아시겠지만 오래됐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수질이, 그러니까 방류, 이렇게 내보내는 물 있잖아요. 네. 정화해서 내보내는 물 수질이 또 강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더 깨끗하게 처리해서 내보내라라는 게 공표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제반 여건들을 따졌을 때 현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네네. 네, 그거에 일단 방법론적으로는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재건축으로 할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했을 때의 비용과 재건축했을 때 비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환경부에서 2018년, 19년에 네. 조사 연구했을 때 재건축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시의 입장을 들어보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2019년도에 조사 연구했을 그 보고서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걸 갖고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어떤 부분을 좀 기대 효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재건축은 이번에는 아무래도 1처리장의 면적에 지하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네.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희가 낙양동 물사랑 공원처럼 그런 지하화된 위는 공원, 아래는 네. 처리장이 있을 그런 시민의 좀 더 친화적인 네.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방류 수질 기준을 맞추라고 했는데 네. 그 수질 기준 뭐 BOD 3 ppm 요것도 원활하게 맞출 것으로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아까 현재 있는 장암동 1, 2, 3 처리장의 하수 처리 용량이 하루에 20만 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예. 지금 이것을 현대화해서 만드는 장암동 처리장의 일일 처리 규모가 16만 톤, 오히려 주네요. 예.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지금 이 환경부 조사 연구에 보면 의정부 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저희가 연간 한 72%에서 82% 정도의 네. 지금 수용 용량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비가 많이 오는 강수일 최고치가 20만 톤을 넘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16만 5천 톤으로 지금 재건설을 한다라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현재 지금 노후됐다고 하는 장암동 처리장에서 하루 20만 톤이 처리가 예, 되는데 이것을 2천억 넘게 돈을 들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시설에서 16만 톤, 오히려 예, 처리 용량이 줄어드는 이해가 안 조금 가는 이해가 내용이죠. 안 가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에서는 이 하수처리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간 투자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이번 논란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 민간 투자는 왜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 어떤 것인지 저희 역시 시의 입장을 전화로 담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거는 필수적으로 네. 검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민간 투자 사업이 적정한지 재정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네.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데서 1년 2개월 동안 검토를 했거든요. 네. 네, 그 결과가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 재정 사업보다는 더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올해 5월에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6월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게 이제 원안 가결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 민간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사업 진행 법에 의한 절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해라 이게 아니라 저희가 모집도 해야 되고 그 모집한 사람들을 또 평가를 해야 되고 근데 네네. 이제 평가도 저희가 이제 하수 전문가인 한국환경공단에 네. 저희가 그 업무를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전문성 있게 평가를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 모집 공고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네네. 예, 그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한 2년에서 3년 사이가 소요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게 이제 2, 3년 후고요. 착공이. 그리고 네네. 사업을 네. 시작하면은 또 한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한 8에서 10년이 더 소요될 걸로 예상돼요. 네, 인터뷰를 들어보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재정 사업이 아니라 민간 투자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고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간 제한 사업에 30년간 이 사기업에 이 건설한 사기업에 운영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운영권. 네. 관리 운영권을 네이버에 쳐보시면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 징수권을 갖는다고 네이버에 나와 있어요. 민간이요? 민간이. 네. 그래서 사용자 의정부 시에 그 요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이거기 때문에 민간이 직접 안에 들어와서 30년간 관리 운영을 하면서 비용적인 부분까지 시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민영화라고 볼 수 있는 사실상 거죠. 민영화다. 예.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30년 동안 네. 이제 민간 위탁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민영화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저희가 경전철을 저희가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지 네,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거를 다 민간이 운영한다라고 네. 알고 있고 또 역시 민간 투자 사업으로 된 건데 네. 이렇게 되면 경전철도 역시 민간 투자 사업이지만 네. 사실 민영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네. 때문에 이 하수 처리장도 역시 민간 투자의
아니라 예, 민영화가 맞는 표현 같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 민간 투자자가 2천억 넘는 돈을 투자를 했으면 예. 당연히 수익을 거두려고 하지 예, 않겠습니까? 예, 예, 결국 이제 맞습니다. 민영화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이거는 시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실하고는 다른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시에서 하수 처리장을 재건축하고 또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 투자로 받겠다고 한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두 가지 중요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부에서 아까 보여주신 재건축이 타당하다. 보수하는 것보다는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내린 보고서. 또 하나는 KDI에서 재정 사업하는 것보다는 민간 투자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 결론 두 가지 이 기관의 보고서가 결국에는 시에서 이 하수 처리장을 재건축하는데 민간 투자로 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 두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좀 하나씩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환경부 보고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보고서가 근간이 됩니다. KD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이 보고서를 근간으로 본인들이 적격성 조사를 한 거고요. 네. KDR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이걸 근간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경제성 검토가 거기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개량할 것이냐 아니면 재건설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건 이 안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서류를 의정부시에서 냈어요. 조사하기 전에. 그 서류를 근간으로 해서 이 환경부 환경공단이 용역을 해서 이 결과를 지금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에 참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성능 평가죠. 네. 성능 평가, 구조물 평가 두 가지 평가가 1차 평가입니다. 이 1차 평가에 점수가 미달이 되면 2차 경제성 평가를 하고 경제성 평가에서도 미달이 되면 이제 재건설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노후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 연수죠. 이거 사용한 연수입니다. 연수의 평가 점수가 저희가 0점입니다. 100점 중에 0점이에요. 왜 0점일까요? 여기에 나온 내용에는 시가 어떻게 올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저희가 공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로 점수가 0점으로 평가됐다라고 기재돼 있어요. 저희는 1처리장이 4만 톤이 30년 이상이 됐고 2처리장은 25년, 이 조사 당시 25년, 그다음에 3처리장은 17년,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매일 20만 톤을 정화하는 주처리 공정이 불과 9년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을 다 교체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연수에는 33년 단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0점 처리가 됐고요. 근데 이상합니다. 내용 연수가 오래됐어요. 0점이에요. 근데 이 구조물 안전 진단 점수는 60점을 맞았어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점수죠. 그러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내용 연수가 지금 처리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1처리장, 2처리장, 3처리장이 있는데 1처리장이 이제 30년 넘었죠. 2, 3처리장은 그렇게 안 됐는데 이것을 이제 통으로 해서 전체가 그냥 30년 다 넘은 것처럼 이제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부 연한이 30년 넘으니까 다행히 0점을 받았다. 이것도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사실 1처리장, 2처리장, 3처리장 있는 걸 불구하고 계속 의정부에서는 계속 35년이 넘은 하수처리장이 있다라고만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2009년인가요? 9년이라고 하시네. 자동차나 엔진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바꾼. 그럼 당연히 이제 노후됐던 게 조금 이제 개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내부 연한을 몇 년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구조물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40년을 이제 내용 연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2처리장, 3처리장만 가지고도 일일 16만 톤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럼 이제 민간 제한업자가 지금 지하와 현대와 집약화를 하는 게 16만 5천 톤을 2,500억을 들여서 진행을 하겠다 그러는데 2처리장, 3처리장은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40년 가까이 내용 연수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에서 이 장암동 하수 처리장을 재건축하는 게 낫겠다, 재건축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환경부에서 실제 와서 실사 조사를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이 자료에 보면 오로지 의정부 시에서 제출한 정보만을 가지고 자기네는 이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이걸 재건설을 하려면 네.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밀 안전 진단은 없었던 거죠.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의정부시가 이제 두 가지 근거 자료 아까 환경부랑 이 KDI. KDI를 요청을 했는데 KDI는 민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요청해서 나오는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시가 원하지 않았으면 이걸 아예 조사를 아예 안 했겠죠. 요거는 시행정부에서 민간 투자,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걸 근거 자료로 내세운다면은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재정을 마련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전혀 없는 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KDI도 그렇지만 제 환경부가 왜 이런 결론을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냈느냐라는 네, 부분을 네, 좀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예, 예. 그 내구 연한에 대한 문제가 예, 예, 있었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을까요? 예, 내구 연수가 오래됐어. 점수가 0점인데 그거의 안전 진단은 60점 맞았다. 예, 양호거든요. 수명은 다 했는데 예, 예.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0ppm으로 BOD 10ppm으로 네. 모든 게 설계돼서 여태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부로 우리가 3ppm으로 무려 3배 이상 강화를 시켰어요. 환경부에서. 수질을 더 좋게 내보내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10ppm으로 우리가 설계돼서 운영을 해왔는데 3ppm으로 강화를 시켰으면 계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계량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모든 게 무리수가 있어서 20만 톤이 정화가 안 되고 16만 5천 톤만 정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계량은 전혀 없었고 시설 개보수는 전혀 없었고 10ppm으로 설계된 거 가지고 3ppm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20만 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현 시설이 16만 5천 톤밖에 처리가 안 돼서 3만 5천 톤을 더 증설해야 된다라는 점수가 있어요. 처리 성능 점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14점밖에 못 받은 거예요. 네. 더 이상한 거는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이 모두가 다 노후화가 됐다, 전면 교체해야 된다라는 항목으로 환경부에 의정부에서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의정부시에서 환경부 예,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환경부 자료에 다 있는 내용인데요. 일처리장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합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됐다. 그 안에 모든 이제 시설이 다 전기, 일반 설비가 다 노후화됐는데 이처리장도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교체입니다. 노후화 교체, 노후화 교체. 네. 예, 단순 교체와 노후화 교체 점수 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래서 또 3처리장도 또 전부 다 노후화 교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항목을 해서 올린 거예요. 환경부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점수가 몇 점 나왔냐? 6.9점이 나왔습니다. 6.9점. 근데 이제 대구 달서천의 하수 처리 시설을 보면 똑같이 30년인데요. 예, 여기에는 70점 정도 맞는, 아니 50점 정도 맞는 이 정도 수준으로 다 운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놀랄 만한 일은 사실은 의정부시가 이 조사 연구의 결론을 가지고 재건설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분명히 내용에 보면 이미 의정부시가 이 조사 당시에 제출한 내용, 의정부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이미 재건설로 수립하고 올렸다고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에 관련 자료를 내기 그 전에 이미 자체적으로는 재건축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보면 기존에는 시설 단계별 시설 계량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가 계획을 잡았다가 환경부의 이 조사가 진행될 때 낸 자료에는 분명히 재건설로 이 설정을 하고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올렸다고 여기 분명히 기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셨나요? 어떤가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도 물론 의견들이 좋지만 의정부시 수질관리팀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잘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 항목 대장균까지 해서 6개 항목입니다. 6개 항목을 매일매일 측정을 해서 월 단위로 해서 시청의 맑은물 사업소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부속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몇 년치를 들어가시면 다 의정부 시민분들 다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BOD가 지금 우리가 10ppm으로 설계가 다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 3ppm 이하로 평균
3ppm 이하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간혹 지금 여기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4.0ppm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틀 후면 그 다음 날이 1.8ppm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노후화가 됐으면 4.0ppm이 그 다음도 계속해서 더 안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1.8ppm으로 확 낮춰진 거죠. 이거는 이렇습니다. 고농도 하수가 갑자기 유입됐어요. 그럼 이것을 처리하는데 처리 관리 매뉴얼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 과정에서 미흡하게 이제 적용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제 3ppm이 넘었어요. 그러면 내일은 좀 더 우리가 미생물 투여도 더 하고 약품 투여도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매뉴얼을 잡아서 그 다음날 1.8ppm이 나온 거죠. 그 다음날은 더 또 대단합니다. 0.4ppm이 나옵니다. 4ppm과 0.4ppm은 거의 뭐 10배 가까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편차가 있는 거는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설 관리의 부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시설은 전체적으로 3ppm 이하로 지금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 맞는 얘기는 저희가 10ppm으로 설계됐던 게 3ppm 이내로 지금 계속 잘 관리가 되고 있다. 그거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주처리 공정인 그 고도처리 공법을 2009년도에 바꿨기 때문에 또 2013년도에 총인 처리 시설을 우리가 교체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시에서는 이 하수 처리장이 장암동 하수 처리장이 노후됐다고 하는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BOD가 3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게 정말 노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노후라고 보기 힘들고 관리가 하수 처리 관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건 19년도에 지금 나온 자료인데 15년도에 5년마다 의정부 어떤 시든 모든 지자체는 다 하수 처리 기본 계획을 짜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5년도에 낸 자료가 있고 또 고산동이 생기면서 18년도에 또 낸 자료가 있는데 15년도까지는 이제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설 보수, 그러니까 변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8년도 계획을 보면 갑자기 지하화가 이게 나와요. 그만큼 이제 어디에서 제한이 들어왔고 거기에 의정부시가 휘둘리고 있다. 제한이 들어왔고 15년도에는 개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에 따라 예산도 재정 계획도 10년간 재정 계획을 짜놨었는데 갑자기 민간은 어떻게 하고 있다. 18년도 갑자기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요 사이에 이제 계획이 어떤 곳에서 제한이 들어와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그것을 다 민간에 맞추기 위해서 자료를 다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시도 지금 어떤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정리하면 시에서는 그동안 2015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자체 보수해서 그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민간 사업자의 어떤 제한이 있었고 제한 이후에 어떤 기조가 바뀌었다는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거죠. 네. 물론 15년도 계획에도 민간 투자를 하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더 뭐 서비스 품질은 차치하더라도 요금이 더 저렴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18년도에 나왔던 고산동 하수처리 그 기본 계획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부 하수 처리장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사업을 꼭 민간 투자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민간 투자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